마음을 열어드려요.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시작합니다. 맘앤맘 톡톡. 안녕하세요. 맘앤맘 톡톡 시즌3. 저는 조아라. 심용현입니다. 네.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잖아요. 저 네. 아니야. 지금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어떠세요?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고 네. 이제 꿈에 부풀었다 할까요? 네. 이제 앞으로 연구할 분야에 대해서 연구할 생각에 꿈에 부풀어서 기대가 되고 재미있는데 이제 갑자기 늘어난 학업량과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주어진 환경에 이제 적응해 나가고 네.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신혼인데 아내 되시는 분하고도 좀 같이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될 텐데 또 분주해져가지고 네. 저가 만약에 아내라면 좀 투정도 부리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미안하죠. 그리고 네. 집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공부도 일도 다 놓고 들어가려고 저는 이제 노력을 하거든요. 노력은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이제 어렵죠. 네.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항상 믿고 네. 그리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네. 저희 와이프에게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시네요. 아유, 들켰네. 네. 아니, 이렇게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싶은 것도 김해 FM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잠깐 힘들면 쉬어도 됩니다. 그죠? 네. 네. 저는 그래서 공부를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학생입니다. 자, 오늘도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새학기만 되면 반복되는 아들의 모습 때문에 걱정이 되어 사연을 보냅니다. 이 사연이 3월에 네. 와서 이제 새학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특히 새학기가 시작될 때면 그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반이 바뀌고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 시기가 되면 아이가 부쩍 많이 예민해집니다. 아침에는 학교 가기 전부터 표정이 어둡고 학교에 다녀와서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잘 먹는데 배가 안 고프다고 하거나 조금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집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말수가 확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면 아무 일 없다고만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친구 관계가 힘든 건지 새로운 환경이 부담스러운 건지 엄마로서는 마음이 너무 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지기는 합니다. 몇 달 지나면 친구들도 조금 생기고 표정도 밝아지는데 새학기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고민입니다. 아이에게 너무 자주 캐묻는 것도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가 새학기에 조금 더 편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부모님들이나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솔직히 먹는 걸로 좀 푸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이건 그냥 찐 살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로. 저희 온 인생의 고통과 고민과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뭉쳐있는 저희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런가 봅니다. 네. 먹는 걸로 풀었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저희 마음약국의 박연미 국장님께서 이렇게 뭔가 응원을 해주시고자 오늘 카메라도 잡아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늘 맘앤맘 톡톡은 그때 토스트 드셨잖아요. 엄청 큰 한 2끼용 정도 되는 토스트도 막 만들어 오시고 네, 너무 따뜻한 분이 계십니다. 마음약국에서 네. 약을 받아서 먹는. 마음약국은 마음약국대로의 그 약이 있습니다. 처방전,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힘든 부분 이런 거를 이제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는 이제 육아하는 엄마들이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육아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마음 약국 쪽으로 이렇게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음식으로 푸는데 이 친구는 음식을 못 먹네요. 이 아드님은 저하고 네.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공감되시겠어요? 네. 새학기에 낯이 저는 이해가 많이 가거든요. 가려졌습니까? 일단은 저 어릴 때를 또 생각을 해보면 저도 되게 저 같은 경우는 불안도가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나는 불안도가 되게 높은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느끼는 거고 공부를 해서 이제 아신 네, 거죠. 이제 요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니까 이거를 잘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또 그리고 마음의 크기가 좀 그때보다는 많이 넓어진 것 작아졌죠. 같아요. 예. 그때는 마음에 되게 좁았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도를 작은 거에도 불안함을 느끼고 그렇게 되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위축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막 되게 말을 제가 많이 하고 잘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는 어디 앞에 나서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랬었고 저도 잘 안 먹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생각할 게 있고 이러면 이 문제에 대한 거에 이제 온 신경이 다 집중되어 있지 먹고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게 해결됐을 때 막 드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또 다음 문제들이 있으니 제가 대표님처럼 그런 성향이었으면 저는 대표님보다 더 뼈 말라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그래서 매번 이 맛있는 거를 먹는 즐거움을 모르는 게 참 저를 보면서 불쌍하구나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씩 맛을 먹는 재미를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살이 조금 찌셨죠, 그죠? 네, 살이 2kg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더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아이의 불안도가 불안도. 지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음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마음에 지금 작기 때문에 작은 사소한 거에도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예민해지죠. 매년 새학기가 되고 하면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니까 반이 바뀌고 학년이 올라가 친구들이 바뀌고 선생님이 바뀌고 이런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니까 이 아이는 엄청 긴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엄청 긴장을 하고. 왜 그럴까요?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일단 나를 보호하기 바쁠 거예요. 뭐 나름의 안전장치를 그렇죠. 만들어 놓는 건가요? 왜냐면 내가 지금 불안하다는 거는 내가 지금 위태위태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지금 불안하니까 내가 어느 안정적인 포지션을 잡아야지 내가 안정적이어질까. 지금 보면 몇 달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돼 있거든. 그때는 내가 내 나름대로의 사회적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제 얘는 괜찮은 친구, 내가 가까이 둬도 위험하지 않은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까워져서 서서히 안정감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불안을 일단은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관점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이 불안을 느끼는 가장 원초적인 불안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대표님은? 죽음, 안전. 좀 더 기초적, 안전. 그렇죠.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라는 거를 그렇죠. 느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은 이렇게 몸통에 머리도 달려있고 네. 팔다리도 달려있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몸통에 달려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몸통에 힘이 없으면 얘들이 하늘하늘 할 거잖아요. 조절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자, 팔은 그렇다 쳐도 제일 위에 있는 머리는 또 무겁거든요. 네. 그러면 이 목에 힘이 없으면 이 머리가 내가 조절이 잘 안 돼서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용실 가서 머리를 감겨줄 때 네. 미용사가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나 힘 빼고 있는데 자꾸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무의식적인 불안인 거예요. 내 머리를 조절하기 위한. 그렇게 되면
내가 머리가 이거를 계속 조절을 하고 살아가야 맨날 누워서 있지는 않으니까 뭐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서 생활을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이 머리를 내가 조절이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약간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고 저희는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체 운동 발달 같은 경우는 위에서 밑으로 머리에서 꼬리로 발달을 해 나가게 되는데 머리에서 가장 가까운 후두학은 뒷목을 제일 먼저 당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많이 쓰면 여기가 네, 뒷골이 뻣뻣하고 땡기고 땡긴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을 조금 하늘을 보고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저희 아들은 폰만 보고 있던데. 그 정도 아이는 아니니까 더 아이들 그냥 네.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유아기 한 4살, 5살 이런 아이들 보면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당기고 머리를 가누고 있어서 그래요. 아이들은 아직 힘이 약하니까 당연한 건데 무거우니까 이렇게 네, 그렇죠. 하는 거네요. 무거우니까 머리를 받쳐야 되니까. 그런데 요 발달 단계가 지나면 이제 얘를 이렇게 안 당기도 얘를 가눌 수 있다는 방법을 알아내면 아이들이 이제 좀 고개를 숙이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숙이고 다녀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원래는 요 뒷목으로 이렇게 당기고 머리를 가누고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안 당겨도 돼를 알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래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겨요, 이렇게. 그때쯤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말이 많아질 때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발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때는 얘가 잡고 있으니까 말이 잘 이렇게 입에 힘이 들어가요. 좋은 기관이 잘 안 움직여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도 여기를 들고 말을 하면 발음이 잘 되겠군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중심은 몸통이에요. 그래서 몸통에 이렇게 힘을 주고 목에 힘을 빼야지 고개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이 주의를 기울이려면 몸통에 힘을 주고 있어야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을 수 있는데 이 몸통의 힘이 약해지면 다시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안 해도 저절로 이걸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 뒷목으로 머리를 가누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불안을 조금 잡아주면 아이가 좀 더 불안함을 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이제 자녀분을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엄마가, 그래서 그죠? 관찰을 하실 때 아이가 눈을 뜰 때 뭐 눈썹이나 이마로 좀 뜨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심한 아이들은 그렇게 눈을 뜨거든요. 이게 또 몸이 머리에서 꼬리로 중심을 찾아가면서 그 중심의 힘을 끝으로 뻗어서 쓰게 돼요. 그러면 목에서 뻗으면 눈, 코, 입도 이제 중심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눈, 코, 입을 쓸 때는 중심의 힘을 써야 되는데 일단 급한 대로 써야 되니까 눈에 이제 끝에 힘을 써버려요. 이걸 분화된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통합되게 만들어 줘야지 내가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들도 보면 무언가를 볼 때 흘켜본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 통합된 움직임을 아이는 지금 못 쓰는 거예요. 중심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보려고 하면 그냥 고개를 돌려서 눈만 딱 떠서 편하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아직은 이 중심의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근데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힘을 써서 이렇게 보면 흘켜보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요거를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비웃으실지도 모르는데 그게 목 가누기입니다. 목 가누기. 네. 목 가누기는 평생 해야 되는 운동이에요. 왜냐? 우리는 머리를 계속 들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을 가누는 운동은 계속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더 이상 커지진 않겠지만 내 힘은 계속 근육은 줄어들기 때문에 힘은 약해지기 때문에 이 힘을 계속 유지해야지 나의 무의식적인 불안이 싹트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목을 가눠주시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불안을 많이 느껴요, 아이가. 그러면 사회적 상호작용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 사회적 상호작용이잖아요. 네. 여기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신뢰? 신뢰? 가장 기초가 그 신뢰를 느끼려면 그러면 제가 전화 한 통으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신뢰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렇지, 많은 대화가 맞아. 주어져야 되니까 근본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눈 맞춤이에요. 눈 맞춤. 네. 그래서 눈 못 맞추시는 분들 계시죠? 많아요. 성인 중에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야기하다가 계속 이렇게 눈이 올라가거든요. 무언가를 생각할 때. 왜요? 생각할 때. 저를 보세요.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네.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생각할 때는 그냥 자동으로 눈이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눈 못 맞추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거짓말은 바로 알아봐요. 눈이 상대편의, 딴 곳을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가장 기초, 그리고 신체 운동 발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요 두 가지, 목 가누기를 하면서 눈 맞춤을 유지해 주는 거. 요것만 해도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지금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잘 안 한다고 하잖아요. 네. 못 믿겠다는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화보다는 아들한테 그냥 오늘 어땠냐고 그냥 네, 그냥 기본 안부만 네네. 물으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눈을 보는 뭐 그런 것도 괜찮은데요. 지금 부모님, 어머니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 한다가 이게 제일 큰 문제일 텐데, 네. 아이는 그 이전에 내가 더 원초적인 불안이 있다는 게 더 문제일 저 거예요. 오래 전부터 그랬다라는 얘기네요. 아까 그랬을 말씀하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영아 때부터도 못 가누기도 좀 불안했을 것 네, 같고. 그러니까 아이일 때, 영아, 유아일 때도 불안도가 높아서 뭐 엄마 뒤에 숨는다든지. 근데 지금 엄마한테도 잘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는 엄마와의 라포, 그러니까 유대감이 네. 완벽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껌딱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기. 지금 중학생인데 무슨 목 가누기를 해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번만 믿고 해보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냥 목을 가눠주면서 힘을 준다면, 머리를 손에 잘 안 맡기고 계속 아이는 불안해서 막 안 하려고 하고 힘을 준다면, 살살 만져서 마사지를 해주면서 손에 맡겨도 아무 일이 없다는 거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그리고 그냥 사소한 이야기, 뭐 오늘 학교 이야기 꼭 아니더라도, 급식 뭐 나왔는데, 제 생각에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그냥 술술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이런 아이가 느끼기에는 그런 게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아기 때는 당연히 해주셨겠죠. 그런데 아이의 기억이 있는 안에서는 그게 없었을 수도 있어서 처음에는 그것도 이제 거부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하시다 보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게 네. 나쁜 일이 아니고, 아이를 편하게 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고 활동이기 때문에 아이도 결국 긴장을 놓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눈 맞춤이 될 수밖에 없고, 눈 맞춤을 했을 때 아이가 찡그리거나 표정이 안 좋거나 뭐 어떤 안 좋은 변수가 있으면 엄마도 당연히 웃으면서 놀리지는 않을 거고, 찡그리실 거고, 그러면서 아이는 그 차이를 이해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라포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라포 형성, 친근감 형성이 되고, 그게 공감대를 우선 만들어야 부모여야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친구가 와서 해준다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해주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 사람이라는 거를 믿어도 되는 존재라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서서히 범위를 넓혀간다면 아이도 이런 새학기 증후군에 시달리는 게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아이가 꼭 이 새학기 증후군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안함이 조금 높을 것 같아요. 뭐 자신감이 없다든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지고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그 활동에 대한 동기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 활동이 아닐까. 제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뭐 아이의 연령하고 상관없이 집에 있는 가족들 누구에게라도 따뜻한 눈 맞춤, 그리고 이제 목 가눔이 잘 되는지 이런 것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목 마사지도 좀 해주면서 네, 이게 서로 스킨십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목 가누기는 계속 평생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또 거북목 증후군이 많잖아요. 맞죠. 네. 거북목 증후군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얘를 당겨서 생겨요. 이렇게. 아니면 일자목 증후군 있죠? 그럼 얘를 펴서 생겨요. 얘를 당겨서.
그러니까 목을 가누는 거에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한테는 당연히 아직 이제 처음 힘을 만들어 가는 아이니까, 해줘야 되는 거고, 부모님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해주면 되게 좋아요. 서로 믿을 수 있고, 그럼 목 가누기를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눈 맞춤이고, 그 다음에는 이야기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서 두 분의 관계도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서, 목 가누기는 평생 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우리 건강과 정서적 건강을 위해서도 평생 하면은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목 가누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의외로 턱관절 장애로 인하여 사망을 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도 결국 목 가누기가 안 되어서 턱관절 장애로 힘들게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맘앤맘 톡톡이 또 우리 고민 사연 보내주신 어머니께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서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요즘은 너무 똑똑 박사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경험을 한 자 또는 공부를 한 사람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고요. 또 이걸 배웠는데 이제 우리가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거와 또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는 또 크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단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관점에서 해답이 될 만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다른 분의 관점에서는 또 네.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 수 그렇죠. 있으니 네.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들어보시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결국은 발달이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가지고 꾸며본 맘앤맘 톡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4월 네. 바쁘다고 그냥 놓치지 마시고 사랑하는 분과 이 사랑하는 분이라는 게 꼭 배우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계시고 부모님도, 아버님도 계시고 꼭 가정의 달에만 이렇게 몰아서 효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짬이 나는 대로 꽃 피는 곳에 좀 다녀오시고 그래서 또 아름다운 추억을 한 장 또 마련해 놓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경남 이음방송국 맘앤맘 톡톡에 좋아라 심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